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제가 법륜스님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차담에서 있었던 아주 끔찍한 모습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셨다면은 나중에 또 제 채널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이제 그 6일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거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륜스님, 이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입니까? 증문즉답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직설적으로 또 통쾌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위로의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이제 국회에다가 모시고 차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차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법륜스님 모셔가지고 차담을 했는데 그 길이가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뭔가 차담이라고 할지라도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법륜스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그 바쁘신 분이 거기에서 뭐 국회까지 가는 여의도가 막 차도 얼마나 막히는데 그렇게나 이제 모셨다라고 한다면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담을 6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법륜스님이 그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이재명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이재명한테 마음에 없는 어떤 그런 위로를 하기보다도 민주당이 문제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하니까 그 쓴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끊어버려라고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의료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륜스님한테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목소리를 내지 않냐?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민생에 대한 그 얘기 같은 경우도 아니 물론 뭐 정부도 책임이 있겠지만 최대 지금 이제 야당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이 정부에 더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게 뭐냐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스님이 나한테 지금 막 잔소리나 하고 앉아 있냐? 그거를 잘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장면만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세상도 하수상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제가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의료계의 갈등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의료계에 제가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민주당 쪽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경제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만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네.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법륜스님을 더 이상 차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인간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저렇게나 큰 스님인 법륜스님조차도 끊어버려 하는 인간인데 일반 국민들의 얘기가 들리기야 들리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이재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던 그날 그 생생한 현장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모습만 보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서 이재명을 지금도 지지하고 이재명을 대선 때 찍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라고 봐요. 자, 그때 당시 이제 댓글 반응이 이랬습니다. 댓글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권력을 잡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무차별 학살 각인데 이러고 이 영상은 대국민이 다 봐야 된다. 국민이 말하면 저렇게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지어 방송인데도 저 정도다. 그러면서 뭐 MBC는 대단하다. 이런 취급을 바꿔도 빨아준단 말이지. MBC 이거는 언론 탄압이라 생각 안 하시는지 궁금하네. 뭐 이런 식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때 당시 이재명이가 MBC를 상대로 그리고 또 언론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인지 봐야 되는데 원래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은 진짜 인간이 덜 됐다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의 그 장면 일단 바로 보고 오시죠.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한 일 없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는 네. 가정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저게 지금 이재명이가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기고 난 직후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저 표정을 보고 모든 거를 보더니 그냥 찢어버리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느껴지시죠? 앵커까지도 찍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앵커가 지금 얼마나 무안하겠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물어봤더니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저런 얘기를 안 했냐? 바로 저희 다음 영상 틀어주시면은요. 저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인간의 별명이 뭐다? 입벌구다. 입만 벌면 구라를 치는 겁니다. 아니, 생방송에서 대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책임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얘기를 듣고 앵커가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앵커가 그렇게 하고 싶나 봐요. 그런 얘기 하고 싶나 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거법 위반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입만 열면 구라를 치고 입만 열면 개구라를 치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지금 이겼던 인터뷰 당시에도 언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은 아까 전에 댓글에 뭔 얘기가 있었어요. 권력을 잡으면 국가 원수 모독죄로 무차별 학살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영상도 저희 보시죠.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중간에.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아니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예의가 없어.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다 커트야. 야, 진짜 살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유튜브 찍고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이제 무슨 뭐 군인들 막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뭐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뭐 저 끌려가가지고 어디 무슨 국정원 지하 감옥 같은데 갇혀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두 언론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생중계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와중인데도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 저러면서 지 원하는 질문 안 했다라 그래가지고 저렇게나 난동을 부리는 게 이재명인데 진짜로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장면에서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좀 소름이 끼칩니다. 저런 어떤 모습이야말로 지금의 이재명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인 거 아닌가. 저 때는 이제 그 개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본인들을 개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시기니까. 저 모습이야말로 개딸들의 어떤 전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거대 권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시원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또라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성격 파탄자인 것이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 안 듣면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를 뭔가 통쾌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딸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부대변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MBC까지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막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MBC랑 추가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모습도 같이 한번 좀 바로 보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공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삶을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2,300만이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100만의 시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많은 책임감. 하중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 저는 정말 진심으로 MBC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거는 언론 탄압 아닙니까? 저것이야말로 언론 탄압 아닌가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MBC가 어떻게 했을지 뭐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거랑 전화 통화했었을 때 약간의 이제 그 격차, 시차가 있죠. 그렇죠? 한 2초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여자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을 어떤 부분을 딱 듣자마자 이재명이가 끊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랬던 거겠어요? 그렇죠?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 뽑아버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여자 앵커가 사실상 물어봤던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재명 본인이 생각하기엔 또 무슨 뭐 김부성과 관련된 문제나 또 무슨 김혜경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안 들린다라고 개소리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지. 아니 바로 직전까지 2초 전까지 들렸던 마이크가 왜 갑자기 끊기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마이크도 찢어버렸나요?
이런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개구라를 치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측근들, 자기를 위해서 10년 가까이나 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조차도 헌신발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이재명인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인간만큼은 국회의원이 돼서도 안 됐던 것인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설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쫓아내는 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거, 그게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첫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